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콘텐츠 연구소의 2년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바른 시각각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팩트체크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 해가지고 쭉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실제적인 사례들 찾아보면서 어, 우리가 혹시 미디어나 혹은 또 어떤 역사적 내용들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 그리고 또 왜곡되어서 알려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바른 시각 갖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동전이라는 게 있어요. 자, 500원짜리를 제가 예를 들어서 사진을 한번 찍어 봤는데, 동전은 앞면이나 아니면 뒷면, 이 한쪽 면만 갖고 있을 때는 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앞면과 뒷면이 한꺼번에 있어야 이게 동전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누군가 동전을 어떤 한쪽 면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해서 그걸 단순하게 이거는 500원의 가치가 있구나, 500원이라고 항만 보여준다거나 숫자만 보여준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500원의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안 되죠. 이 반대편에는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검색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주어진 사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한 면을, 그 뒷면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이걸 스스로 찾아보고 검색해 봐야 돼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고, 제가 초반에 했던 얘기지만 잘못된 정보도 들어오고 지나치게 많은 정보가 들어오기도 해요. 그런데 바로 이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더 팩트 체크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옛날에 우리가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로서의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분야의 어떤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우면 그 사람이 어떤 쓴 책, 이런 뭐 전공서적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찾아봐야 됐어요. 그래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제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가 되고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형성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요새는 우리 그런 식으로 어떤 정보를 확인하고 찾아보지 않잖아요. 그냥 인터넷에 접속해서 그 분야의 어떤 전문가가 쓴 글, 그 분야의 전문가에 대해서 뭐 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요. 글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연락처를 안다면 뭐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서도 뭐 이야기를 물어보고 대답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전과는 다르게 우리가 정보를 검색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리고 그걸 팩트 체크할 수 있는 것도 쉬워졌어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양이 더 많아진 건 맞는데 조금 더 쉬워졌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질문을 했어요. 어떤 주제를 주었어요. 한쪽 면을 보여줬어요. 그랬을 때 이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배경 지식이라는 거고, 이 배경 지식은 내가 다양하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검색도 훨씬 쉽고 편하고 빨라지겠죠. 나에게 주어진 이 한쪽 면이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어디에 해당하는 분야인지 이것조차도 모른다고 하면, 아무리 인터넷을 잘한다고 해도 정확한 정보를 검색해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배경 지식은 그래서 갖춰야 되는 것이고, 이런 다양한 배경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사실은 독서,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강의를 들으신 분도 계실 테고 안 들으신 분도 있을 테지만,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다양한 배경 지식을 쌓는 게 굉장히 미래 사회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다양한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필요한 게 독서의 어떤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직접 경험만으로는 다양한 배경 지식을 쌓기가 어려우니까 독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을 들여다보면서 배경 지식을 넓힐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숨겨진 어떤 한쪽 면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이 바로 다양한 배경 지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우리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는데 이게 다 진실만은 아니기 때문에 필터링을 거쳐야 되죠. 이걸 우리가 팩트 체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동전이 주어지면 그럼 이게 10원짜리인지 100원짜리인지 500원짜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배경 지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상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인터넷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 반대쪽에 있는 숫자가 어떤 게 옳은 것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10원짜리 다보탑이 있어요. 그럼 이게 10원짜리구나라는 걸 알아야 뒷면에 10이라고 써져 있는 게 맞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겠죠. 아까 500원짜리 아까 제가 사진으로 제시했는데 학이 있어요. 물론 거기 한글로 써져 있죠. 500, 10원 이렇게 써 있기는 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 학이 있으면 뒷면에 500이라는 숫자가 써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짜리 동전인지 알아야 확인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 수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이게 바로 배경 지식의 부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배경 지식은 굉장히 필요한 요소고, 아까 이야기했던 독서를 통해서 혹은 뉴스를 자주 접하면서 혹은 각종 사전을 막 검색해 보면서 축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가장 좋은 거는 독서예요. 다양한 분야에 그리고 독서가 되겠죠. 내가 어떤 분야를 좋아한다고 해서 추리소설을 좋아하니까 난 추리소설만 읽을래. 그런다고 해서 다양한 분야의 독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이 쌓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어려우면 그 다음으로 좋은 게 바로 신문입니다. 신문은 정말 이 신문 한 부에 시사, 정치, 경제, 사회, 역사 여러 가지 분야가 다 다뤄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문을 자주 읽는다는 거는 굉장히 나의 배경 지식을 높이는 데 있어서 좋은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짧은 시간 안에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다양한 배경 지식을 전달해 주죠. 독서는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대신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는 있죠. 하지만 시간이 좀 부족하다면 이 신문을 통해서 다양하고 폭넓게 배경 지식을 쌓을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엘리엇의 시를 한 편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말에 대한 지식은 주지만 침묵에 대한 지식은 주지 않으며 글에 대한 지식은 주어도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만드네. 우리의 모든 지식은 우리를 더 무지하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무지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지만 죽음에 가까워진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네. 자, 우리가 이 시를 제가 들려드린 이유는 점점 시대가 발전하면서 어떤 의사소통의 수단들이 점점 더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또 다른 개인 방송 플랫폼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카카오톡이나 라인 같은 메시지 서비스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이 주어져요. 이 말을 통해서 지식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다 옳은 지식이냐라는 거죠. 말과 글이 우리에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와 반대로 우리가 더
지혜가 있어지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지혜는 침묵의 지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이게 참아 넘길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이 말이 말로서의 가치가 있는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요새는 그냥 아무 말이나 뭐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각 없이 입에서 그냥 뇌를 거치지 않고 그냥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말들, 이런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지식이 우리를 더 무지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 모든 무지가 결국 우리를 정말 죽음이라고 표현했지만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식을 접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내 생각이 플러스가 돼야 돼요. 플러스가 되지 않고 내가 이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오, 이거 나도 다른 사람 보내줘야지 하고 그냥 무차별적으로 보내면 그거는 저는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냥 쓰레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받았어요. 그럼 팩트 체크를 해보고 여기에 내 생각을 덧붙이고 그러면 이게 내 거가 되는 거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가 500원짜리 학을 받았어요. 학만 보고 500원이네? 다른 사람 주는 게 아니라 뒷면도 확인해 보고 이게 500원이 맞는지, 가치가 확실히 존재하는 건지 확인하고 줘야죠.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정보들에는 진실도 있고 거짓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뒤엉켜 있는데 이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쫓아만 간다면 이게 뭐예요? 그냥 꼭두각시죠. 인형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했던 배경 지식 쌓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이 있어야 그 반대편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께 전달해 주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죠? 최민수 씨 이야기부터 민족 대표 33인의 이야기까지 뭐 의저항 이야기도 있었고 명성황후 얘기도 있었고 김두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렸죠. 아우슈비츠 수용소도 물론 있었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전달해 드린 것도 결국은 학 그림 하나예요. 뒷면에 뭐가 있는지 파악하는 건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될 이야기죠. 저는 그랬어요. 저에게 주어진 정보들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런 것들에 의혹이 좀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제가 전달해드린 이 정보들을 직접 한번 뒷면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여러분들께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그냥 쓰레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바른 시각 갖기를 통해서 팩트체크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마지막에 드린 건 여러분께 내드리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고, 제가 전해드렸던 이 정보들이 정말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인지 스스로 팩트체크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팩트체크의 중요성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 콘텐츠 연구소 인연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